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제가 약간 느립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그러니까 좋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좀 느리게 가는 게 맞는데 이제 바쁘게 살아왔죠, 이제. 그쵸. 네. 선생님 소리 좀 느리게 해주세요. 저요? 저는 잡자재라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정광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잡자재 하니까 왜 하필 잡자재라고 했을까요? 제가 요게 한번 꼭 만나면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 회사 대표를 제가 이제 받은 거고요. 그리고 예전에 패시브 건축협회 회장님이 예. 우리나라에 없는 여러 가지 자재들이나 패시브 주택을 짓는데 필요한 것들을 좀 유통하거나 이제 OEM으로 만들거나 뭐 이런 회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 놓으셨던 회사예요. 그래서 저 이전에도 다른 이제 대표 이사님들이 있었고요. 제가 그거를 받아서 이제 운영하게 된 거죠.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뭐 늘 그렇죠. 뭐 사업이라는 게. 예, 전체 시장은 안 좋아지는 느낌인데 패시브 시장은 그러니까 10개 중에 워낙 적었으니까요. 뭐 100집 중에 사실 몇 프로나 될까 싶거든요. 네. 한 집 뭐 몇 프로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그러니까 그 비율이 좀 늘은 느낌이라 그럴까요? 예. 지금 이제 제가 모셨는 이유는 전번에 우리가 제가 직접 견학 갔던 그 집을 보고 냉방 복사? 복사 냉방이요? 복사 냉방에 대한 이야기. 통영의 세자터라 숲이라는 것도 제가 직접 설계해서 유엔사나 지속 가능한 교육 발전 센터라는 걸 제가 설계를 해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어떻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달에 뭐 한 건이었으면 지금은 대충 맨 처음에는 1년에 뭐 한 건, 두 건씩 했죠. 그러니까 그냥 실험처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집에서 직접 본인 집에서 저희 집에서도 하고 그리고 다른 집에 이제 1년에 한두 건씩 해서 이제 여러 방식을 적용하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문제가 안 생기는 방식으로 이제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복사 냉방이라는 개념, 그때 느끼셨던 것처럼 공간이 시원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공기가 에어컨 바람처럼 차갑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공간이 시원해서 열을 주고받는 거죠. 벽과 천정과 바닥과 이 집안에 있는 사물들의 그 온도가 다 낮은 뭐 실내 설정 온도라면 뭐 24도, 5도 요 정도로 이제 다 사물의 온도가 다 낮게 돼 있어서 그 열로 이제 시원함을 느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에어컨이 없다 이렇게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에어컨이 없습니다. 에어컨이 없이 열 회수 환기 장치, 전열 교환기가 설치된 곳이 그러면서 냉방이 되는 게 복사 냉방이다. 이런 이제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느껴지시는 가장 유사한 체감은 가을 정도의 집안의 온도와 습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쾌적한 가을 날씨를 만든다가 핵심이죠. 또 그냥 가을 그렇죠. 날씨가 이 쾌적이 빠지면 사실은 복사 냉방의 의미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한 세트 말씀하시기를 한 3,000에서 3,500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질문을 한번 해드릴게요. 일반인이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열 몇 평도 그 가격이고 평까지는 거의 동일한 그 가격이고 네. 더 느린 작은 공기로 할 수가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효율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증발기가 얼거나 뭐 그러니까 풍량을 에어컨의 최소 풍량을 더 낮게 하면은 이 안에 얼음 얼 수 있거든요.
그 에어컨 실내기 측에서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그 비용은 거의 동일하다는 개념으로 갈 수밖에 없는 네, 이유를 지금 설명하시네요. 그러니까 작으면 6평짜리 실외기가 있는데 이것보다 더 작은 거는 효율이 높은 제품이 사실 없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거의 같은 설치비가 든다. 네, 맞는 맞습니다. 거죠. 예. 이제 그러면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고, 물리적으로는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고, 바닥에 찬물을 돌리는 개념이잖아요. 네. 결론적으로는 네, 그거잖아요. 네, 우리 맞습니다. 네. 겨울에는 따뜻한 물을 돌려서 온도를 뭐 20도면 20도 맞추는 거고, 여름에는 찬물을 돌려서 15도를 맞추면 맞출 수 있다. 네. 보통 몇 도를 맞추십니까? 여름에는? 바닥의 온도를 아니면 공기의 온도를. 공기의 온도는, 그러니까 공기의 온도죠. 보통 한 24도에서 25도로 많이들 쓰세요. 아, 여름에. 예. 그런데 우리 이게 24도가 낮은 온도인지 높은 온도인지 우리가 사실 잘 감이 안 오잖아요, 지금. 네네. 근데 이제 이게 환기를 한 24도는 쾌적하게 느껴진다. 요런 게 핵심으로 지금 설명되나요? 제습된 공기라고 보시면 돼요. 아, 제습된 예. 공기이기 때문에 24도든 25도든 쾌적하게 느껴진다. 네네. 그래서 이게 수요가 충분히 만족도를 느낀다. 이 네. 제품에 대해서. 아, 그렇네요. 입주해서 사시는 분들 중에 불만족스러운 분은 없으셨어요. 다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 설치비는 사실은 조금 더 들어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네, 뭐를 네, 하든 간에 그렇죠. 그 네. 돈만큼은 안 드니까. 네. 냉난방 비용으로 그 정도는 들리진 않으니까. 네. 그러면 요게 이제 평소에 따라서 그게 약간 세이브하는 지점의 평형이 있기는 하겠어요, 보니까. 한 60평 넘어서 60평에서 100평 정도 규모가 되면은 에어컨보다 오히려 더 저렴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기세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이제 돌리는 비용에 대한. 전기세는 천차만별입니다. 사용자마다 설정 온도가 많이 다르잖아요. 에어컨도 뭐 누구는 22도로 해놓고 사시는 분도 있고 누구는 26도로 하고 사시는 분도 있다 보니까 그 차이만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분은 23도로 하고 사시고요. 어떤 분은 26도로 하고 사시고요. 그러면 평수랑도 무관한 것 같고요. 그 설정 온습도에 따라서 너무 천차만별이어서 그냥 정말 좀 범주를 넓게 잡으면은 90평대 주택에 한 400kWh 쓴 사례도 있고요. 70평대에 300kWh 쓴 데도 있고요. 그리고 30평대에 600kWh 쓴 집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너무 천차만별이어서 전기세가 얼마나 듭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 그 얘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이제 고급 차일수록 연비가 나쁘잖아요. 아시죠? 그렇죠. 네. 고급 차일수록. 네. 근데 환경에는 더 좋잖아요, 이게. 네. 네. 그 생각이 갑자기 들긴 했습니다. 이 비교가 적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완전 더 연비가 좋은 차가 저가형 차가 있을 수 있고. 네. 이제 적당히 우리가 아는 볼보나 뭐 이런 차들 보면 연비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9km에서 10km, 네. 12km인가 요 사이에 딱 정해져 있는. 요게 효율이 제일 좋아서, 그러니까 환경이나 연비 태우는 거하고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했을 때 제일 적합한 연비 사용이라고 이렇게 연구가 됐나 보죠, 아마. 그래서 뭐 고급차도 막 쇠를 밟으면은 연비가 떨어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예. 거죠, 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런 차들이 엔진을 만들었지 않았나 하는 게 제가 차를 타면서 항상 생각하는데, 결국은 복사 냉방도 이 기계 자체는 이제 3,500만 원이면 3,500만 원 선에서 작동을 하지만, 요게 지금까지는 제일 효율이 좋은, 제일 세팅 값이 좋은 그런 그러니까 개념으로 읽히죠. 구성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꼭 저희 제품만 있는 건 아니고요.
유럽에도 여러 복사 냉방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있습니까? 네. 예,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상용화되어 있는데 유럽은 이제 제습 그러니까 위주라기보다 거기는 제습이 사실 여름철 습도가 낮다 보니까요. 그 제품들이 국내에 적합한 것도 있고 또 적합하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적합한 사이즈가 3,500만 원 정도 되는. 제가 봤을 때는 한 60평 정도부터 합리적인 선인 것 같아요. 한 50평대에서 60평 요 정도가 가장 합리적인 그 선택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차를 사기 전에 차가 사지도 않을 차 엔진 크기 보고 이게 몇 마력인지도 보고 네. 어떤 문 열 때는 어떻게 여는 거 이게 손잡이가 어디 있는지 막 네. 찾아보고 이런 것처럼 이제 뭐 복사 냉방인데 이게 뭔지도 모르고 지금 사용 뭐 완전 막연하잖아요. 진짜 처음 듣는 사람은 진짜 막연한 거거든요. 예. 이 사용 방법에 대해서 오히려 설명 듣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까 잠깐 이야기 하셨는데 문을 열면 안 된다든지 뭐. 네네. 그러니까 이게 공간이 시원하다 보니까요. 네. 외부의 여름철에 습도가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그 습한 공기가 실내로 다량 유입되게 되면 습도가 올라가면서 이 바닥이라든지 이런 곳에 마치 콜라병 이렇게 냉장고에서 꺼내면 결로 생기는 것처럼 이게 생길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생기는 게 작동을 잘하고 있다는 뜻이기는 하네요. 그쵸. 예. 그래서 물론 뭐 그 습도가 높아지면 바닥에 냉수가 흐르지 않도록 돼 있지만 이미 식어 있는 콘크리트 구조체를 습도가 높아졌다고 다시 데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창문을 개방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제한적인 거죠, 여름철에. 안 열어야 되는 거네요. 결국은 안 열어야지 네. 이게 복사 냉방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 그렇죠. 예. 워낙 습도가 높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답답할 것 같은 이제 짐작이 되는데 그렇지는 또 않다는 뜻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겨울에 창문 열면은 엄청 춥잖아요. 찬바람이 확 들어오면서 그게 뭐 순간적으로 쾌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잘 때 창문 열고 자면 되게 춥죠. 아무래도. 네, 그리고 네. 여름에는 반대로 에어컨을 이렇게 강하게 틀어놨다가 창문을 딱 열면은 이 확 후덥지근한 공기가 이렇게 확 들어오잖아요. 네, 그때 습기까지 들어오겠다. 그렇죠. 예. 그게 결코 쾌적한 그런 공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설치한 집들 중에 이 창문을 못 열어서 막 답답하다 이런 분은 사실 없으셨었어요. 그때 제가 가평이었죠. 네. 가평 그 집에 갔을 때 느낀 점은 그때 설명하는 건축가님도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굴에 들어왔는 느낌이다. 우리 성류굴 같은 데. 네네네. 그래서 계속 앉아 있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일부러 조명 자체도 굴처럼 약간 어둡게 깔아주는 거를 의도되게 했더라고요. 그때.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일부러 네. 조명도 라운드 천장으로 해서 빛을 은은하게 뿌려서 인간적인 느낌의 조명을 만들기 위한 작전을 썼다라는 느낌을 좀 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매치가 잘 된 것 같고요. 그 가평집은. 그래서 그 공간에 계속 머무르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겠네요. 냉난방을 잘하면. 그러니까 한 번도 없었던 환경이잖아요. 여름철에 그 24시간 내내 온도와 습도가 유지된다라는 게 사실 경험해보지 못한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비자분들이나 건축주분들이 이게 어떤 느낌일까를 사실 잘 짐작이 안 되죠. 겪어보지 못한 환경이니까요. 제가 좀 더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굴 속에 들어가는 느낌. 한여름에 이제 우리 관광 차원에서 뭐 이렇게 좀 유명한 굴 맞죠? 굴이라고 표현하나요? 굴에 들어가면 먼저 시원해. 여기서 평생 살고 싶어. 뭐 이런 곳이 집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왜 그거 있잖아요. 찜질방 가면 이렇게 그 냉굴처럼 만들어 놓은 곳 있고 이렇게 뜨겁게 해놓은 곳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거랑 그렇게 춥진 않지만 그냥 딱 그 적절한 온습도를 유지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물리적인 것만 좀 더 질문하고 마칠 텐데요. 그 에어컨이 사실 필요 없는 거죠. 네, 없습니다. 천장에 에어컨을 설치 안 한다는 거죠. 이게. 네. 결국 이제 천장에 매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네요. 물리적으로는. 그렇죠. 깔끔하게 천장을 내 의도대로 할 수 있다. 보통 에어컨 자리를 항상 만들어 놓고 배선 자리를 항상 챙겨야 되잖아요. 미리. 그거는 그렇죠. 없다. 네,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기계 장치가 뭐 이렇게 세트로 움직여야 되니까 그 세트가 들어가야 될 면적은 확보해야 된다. 그렇죠. 한 평 반 정도의 기계실이 이제 1.5평 정도 기계실. 제가 그때 하긴 했는데 작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 가야지 뭔가가 작동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건 어쩔 수 없다. 피할 수 없다. 좋은 차를 몰기 위해서는 그만한 뭔가를 좋은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읽히고요. 그러니 이거는 완전 장점밖에 없고 비용의 문제를 빼면 다 장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문의 주시거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다 패시브 주택을 아닌데 이제 이걸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꽤 많으셔요. 그렇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다만 그 에너지 비용이 그러니까 집에 구멍이 막 그 기밀하지 않은 집이라는 거 구멍이 여기저기 뚫려 있는 집이잖아요. 그러면은 다량의 습기가 외부에서 들어오게 되니까 그만큼 제습을 많이 시켜줘야 되거든요. 열도 많이 새면은 또 그만큼 냉방도 더 많이 해야 되고요. 그 전기세가 상당해지는 거죠. 주택에 있어서 그 누진세 때문에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꽤 많이 드는 예, 그래서 이제 오히려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 시스템의 비용보다 집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비용이 이제 더 훨씬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구멍이라는 이야기가 그날도 강의에서 핵심이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구멍을 이해 못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설명 듣기 전에 질문하니까 좀 이따 강의를 들어보십시오 라고 했던 부분이 듣고 나서 이제 이해됐잖아요. 그것만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고 이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구멍에 대한 이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내 온도가 겨울철에 20도에 50% 정도의 사람이 살기 좋은 온습도를 유지하고요. 외부 쪽은 뭐 0도에 90% 정도 돼도 절대 수증기량에서 되게 건조한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mm에 1m의 작은 틈으로 하루에 손실되는 그 수증기량이 한 300g 정도 된다고 합니다. 1mm에? 1mm에 1m 틈이요. 1m. 예, 근데 이제 이게 겨울에 그만큼 이 실내에서 가습을 계속해도 이런 틈들이 계속 있으면 계속 이 수증기가 나가지는 거죠, 바깥으로. 근데 반대로 여름엔 이제 외부가 습하고 실내에 제습기든 에어컨을 키시면 이제 그만큼이 들어와지는 겁니다. 1mm에 1m 정도는 우리가 보통 공사할 때는 다 생길 수 있는 텀이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은 거잖아요. 대부분 있는데 우리가 못 느낄 뿐이다. 집에 한 100개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패시브 하우스로는 기본 지어졌는 집의 효율이 좋은 거다.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지금.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1mm에 1m가 하루에 들어오는 습기량이 300g 정도 됩니다. 300g이면 야, 우리가 우유곽 한 개가 큰 게 1리터밖에 안 되는데 이게 그렇죠. 3개가 들어온다는 뜻이잖아요. 야,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이 양을 막아주는 게 패시브 설계고 패시브 시공이다라고 거꾸로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기밀이 전제가 돼야 내부가 단절이 돼야 뭔가 여기를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그 플러스 알파로 패시브 주택으로 지었기 때문에 에너지가 약간 덜 소모되니까 이 기계가 효율은 훨씬 더 좋아지는 것도 있겠네요. 그렇죠. 다른 집에는 안 시원하고 습도도 조절 안 되고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조절되는 한계가 훨씬 더 높은 거죠. 일반적인 그러니까 창문 열고 에어컨 키는 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습기 제어가 안 되면 이게 결국은 좀 사용하기 좀 힘든 물건이다. 이게는 확실하다.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일반 집에 적용하려고 노력은 할 필요는 없다. 한 개 더 팔기 위해서 굳이 그럴 이유도 한 개도 없고, 그죠? 아니, 팔면 안 되는 거죠. 네, 저희 그 철칙을 가지고 계시는 팔고 거. 싶지만 팔고 싶지만 팔면 안 되는 거죠. 네. 소비자도 만족하실 수 없고요. 계속 제습하고 네, 있어야 그렇죠. 되죠. 그리고 그 전기세나 이런 것도 상당히 높게 나올 거고요. 구멍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다른 일반인이 좀 알아듣기 쉽게 하려면 기밀 시공이 돼야 된다. 이게 핵심이죠.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예. 기밀 시공이 기본 되어 있어야지. 그 기밀 시공의 중요성이 오히려 복사 냉방이라는 개념으로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기밀 시공이 왜 필요하냐 하면 아무도 좀 정확하게 설명하기 좀 어려웠던 부분들, 네. 저는 좀 이해가 안 됐는데, 복사 냉방을 하기 위해서 복사 냉방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기밀 시공이 되는 게 좋다. 그러니까 그렇죠. 필수라고 보셔야죠. 예. 예. 그래서 복사 냉방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억지스럽게 이야기하면 기밀 시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네, 네. 패시브 하우스를 해야 되고, 네. 외국 유럽이나 서양에서 그렇게 기밀 시공 패시브 하우스를 짓는 이유 중에 한 개가 복사 냉방이 기본 따라가는 게 약간의 전제가 있는 게 많았다. 이렇게 또 약간 그러니까 해외 시스템들, 유럽은 습기를 사실 이렇게 제어하지 않아도 돼서요. 시스템의 구성은 좀 많이 다릅니다. 예. 아무튼 우리나라는 제습이 안 되면 모형지물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이 아직 못 팔리고 있다. 패시브 하우스. 그렇죠. 네, 네. 주택에만 이게 적용이 효율이 좋기 예, 때문에, 맞습니다. 성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예.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근데 한번 겪어보신 분들이 많이 이렇게 지인분들이 또 그 집에 놀러 갔다가 집 지을 계획 있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연락이 많이 오셔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도 가봤는 그 집이 약간 세컨하우스나 본집으로 쓸까 말까 이제 고민하는 그런 집이었. 요거를 굳이 비용에 큰 지장이 없으신 분들은 세컨하우스에 적용해봐도 되긴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패시브 수준의 고단열 고기밀 주택을 짓는다라면 사실 안 할 이유는 없는. 그러니까 왜냐면 비용이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요. 그렇죠. 주택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 상태니까 거기서부터는 사실 선택이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집의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네. 그러면 그냥 이게 약간 엉뚱한 질문하면 고단열이 아니고 고기밀로만 해도 이게 효율이 있습니까? 네, 효율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커튼월로 건물을 졌는데 기밀은 달고 기밀한 커튼월 건물이라고 해도 이제 일사량이 너무 높으니까요. 이 계속 들어오는 그 태양 에너지를 계속 식혀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만큼을 식히기 위해서는 바닥의 온도를 더 낮춰야 돼요. 이 들어오는 현열 값에 따른 에너지를 다 식혀줘야 되니까 바닥을 더 떨구면 떨굴수록 이게 불쾌해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바닥이 너무 발이 시려운 문제가 생겨요. 그런 부분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단점일 수 있는 굳이. 예, 그렇죠. 예, 저희가 물의 온도를 막 낮춰가지고 5도 냉수를 보내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아니면은 천정에 패널을 걸고 벽에다 걸고 다 할 수 있지만 그 비용들이 눈덩이처럼 올라갈 것이고요. 아니면 바닥에만 온도를 떨구려면은 발이 너무 시려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좀 그리고 결로의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 이제 자꾸 이야기 듣다 보니까 이제 생각나는 게 또 그거네요. 그래서 패시브 하우스의 기본 요건 중에 몇 개가 콜드 브릿지 만들면 안 되고 고단열해야 되고 네, 기밀 네, 시공해야 되고 네. 첨화해야 되고 네. 이게 다 그 현열을 컨트롤하는 네, 수 맞습니다. 있는 장치들이 네. 기본 물리적으로 돼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물리적으로 하는 게 패시브 하우스잖아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잘 지은 집에 그냥 숟가락 하나 얹는 정도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패시브 하우스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거를 안 할 이유는 딱히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쵸. 네.
그날